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4 도함수의 활용 부분입니다. 자, 이 교재는 도함수의 활용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편집이 되어 있죠.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파트 내용입니다. 바로 접선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도함수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자,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이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이 곡선 y 이퀄 fx 위의 점, P점이라고 할 때 그 점이 a, fas의 이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 프라임 a라는 거. 맞죠? 우리 f 프라임 a가 정의가 무엇이죠? 미분계수의 정의 임의의 x 이퀄 as야.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미분계수 값이 바로 그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런 이차 함수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4-6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즉, 이 이차항 함수 위에 1,3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1,3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368번입니다. 마찬가지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자, 3x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얘가 바로 우리 y를 fx로 두면 얘가 바로 f 프라임 x 즉 도함수잖아요. 도함수의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맞죠? 그게 바로 f 프라임이 즉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나요?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니까 4, 32 마이너스 2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구할 때 보통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지만 맞죠? 자, 그럼 극한값으로 정의해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이 함수들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미분계수를 쓸 필요 없이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x 이퀄 1, x 이퀄 2를 대하면 그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369번입니다. 자, 다음 곡선 위의 점에서의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유형. 첫 번째 유형이 선생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on이라고 했죠. 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구하는 기울기 m. 세 번째 곡선 바뀌죠. 아웃.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바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접선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죠. 직선을 구할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무엇이다? 기울기가 되고,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지나는 한 점이죠. 지나는 한 점. 자, 이 두 가지 요소만 알면 우리가 직선은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선일 때는 이 지나는 한 점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접점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접점도 바로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으니까 바로 접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진다는 말은 바로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바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주어질 때를 말하고, 세 번째는 곡선 바뀌니까 기울기도 주어지지 않고 접점도 주어지지 않을 때 바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이렇게 세 가지 요령을, 세 가지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369번은요, 이 위의 점이니까 바로 on이죠, on. 그러면, 자, 접점은 주어졌잖아요. 접점은 주어졌으니까 바로 무엇만 찾으면 되겠다?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는다는 것이니까 바로 뭐다? x 이퀄 2s의 미분계수, 바로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계수 정의로 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된다? 동함수, 즉 이 y를 fx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f 프라임 x를 구해서, 맞죠? 그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바로 이 x 이퀄 2s의 미분계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나는 한 점 말고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y 기울기 1이니까 1x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선 구할 때 y 마이너스 y 한 점 플러스 2로 바꿔야 되겠죠.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한 점 2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해도 y 꼴 x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뭐 이렇게 이용하던, 자, 바로 이용하던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370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즉, 지나는 점, 즉,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y를 fx라고 두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x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x3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s의 기울기를 찾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3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접수는 y꼴 기울기 5니까 5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마이너스 2,9였어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5x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y 꼴 fx라고 둔다면, 자, 동함수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바로 6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접점이 1,4, 즉 지나는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 접점에서의 바로 기울기 f 프라임 1을 생각하면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기울기가 8 주어졌고 1,4를 지나므로 y꼴 8x로 출발하고 1을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7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점 마이너스 2,1. 자, 위의 점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 점을 여기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fx로 둔다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바로 기울기를 찾아보면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3배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자 마이너스 2x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y꼴 기울기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이 돼버리죠. 근데 1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7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에서의 바로 접선의 방정식은 y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73번입니다. 자, 곡선 y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 우리가 y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잖아요. 왜? 원점을 지나면서 바로 기억납니까? 바로 원점 대칭 우함수죠. 이렇게. 그것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그래프,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배우겠지만 이 정도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지금 있겠죠. 그런데 이 위의 점 1,0 바로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바로 x절편이죠. 여기가 바로 1,0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바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자, 그려본다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접선에 바로 어떤 직선? 수직인 직선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접선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용어가 즉, 이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두 직선이 만나서 수직으로 만난다면 이 두 직선에 무엇이 기울기에 무엇이 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바로 이 법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지 말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법선의 방정식은 그 기울기만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이용하면 이 법선도 1,0 지나는 점은 아니까 이 1,0이 이 법선도 지나는 점이죠. 지나는 점. 따라서 기울기만 찾으면 바로 이 접선의 수지인 직선의 방정식, 즉 법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곡선을 fx라고 명칭하고 자, 도함수를 구하면 바로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이 법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다른 말로 역수치하고 부반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이 바로 이 법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까지 아니까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y꼴 3분의 1x로 출발하고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추가시키면 되겠죠. 즉 그때 이 법선에 바로 y 절편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74번은 아직 우리가 이 3차 함수는 그릴 수가 없지만, 이 3차 함수 위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2가 여기라면, 1, 마이너스 2가 여기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에 바로 무엇을, 바로 접선을 우리가 그려줄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런데 이 접선의 어떤 바로 수직이 자 법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나는 점은 아니까 이 접선의 바로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y를 fx로 두고 자, 도함수를 찾아보면 미분하면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1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니까 1에서의 바로 기울기 값은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6 마이너스 4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울기가 2가 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역수치하고 부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하니까 바로 그 법선의 방정식은 y꼴 마이너스 2분의 1x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 즉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러분들 여기 얼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항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항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그 법선의 방정식은 y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법선도 직선이니까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그 법선의 기울기만 알면 그 법선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 375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3차 함수에 접하고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지나는 한 점, 그것도 지나는 한 점 중에 누구를 찾으면 되겠다. 접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접점을 찾으면 될까요? 바로 그 접점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좌표를 찾으면 그 점이 바로 접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바로 이 접점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 접점이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시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3차 함수를 미분해서 이 미분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바로 이 x 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 그러면 3x 제곱은 바로 3이 되어서 x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1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말은 이 3차 함수 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바로 이 접점의 x좌표는 1도 되지만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좌표는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1이라서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1이니까 사라져서 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상으로 한번 본다면 아직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는 없지만 자, 최고창의 계수가 마이너스면 일단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이? 마이너스 2인 바로 접선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때 요 각각의 그 접점의 좌표, 요 점은 얼마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왼쪽에 있으니까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근데 보세요. 자, 얘가 지금 y 값이 같다는 말은 요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 점이 접점이 되고 요 점이 바로 1,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기울기와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로 출발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플러스 2가 되어서 2가 그대로 나오네요. 그 말은 y절편이 0이다. 원점을 지난다는 말이겠네요. 자, 그런데 접점이 1,2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죠. 그런데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다? 자, 4가 필요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왔다? 두 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차 함수의 이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접선은 몇 개 등장한다? 두 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차 함수에서는 자, 첫 번째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점에는 접선이 하나가 나오겠지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바로 몇 개의 접선이 나온다? 두 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물론 딱 하나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요 3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점을 지날 때는 바로 그 점에서의 접수는 딱 기울기와 같은 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점을 지나는 바로 접선이 있겠죠.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은 바로 3차 함수에서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을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는 요령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376번입니다. 곡선 y 꼴 x 세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여기에 그려두었습니다. 자, 바로 0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바로 이 그래프는 원래 y 꼴 x 세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한 칸 평행 이동했죠. 근데 이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 꼴 3x 플러스 5에 평행하다. 자, 이 직선에 평행한 즉 접선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을 구하는 말은 자,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바로 기울기가 3인 기울기가 바로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미분해서 바로 3이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이 또한 x제곱이 1이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접점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등장하니까 하나는 1이면
얼마가 되고 y좌표가 지나는 점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이 점에서의 바로 접선을 그려보면, 접선을 그려보면, 바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얘가 바로 3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바로 1,2에서도 1,2에서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1,0, 이 점이 바로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은 y꼴 기울기가 3x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y절편은 3이 되고 이 접선은 기울기가 3x인데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바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3이 되는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왔다? 2개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도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7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이 2차 함수에 접하면서 직선과 수직이죠. 자,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접하는 접선의 바로 기울기는 이 직선과 수직 관계니까 바로 법선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 관계면 이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부반대가 되면 되니까 바로 기울기가 얼마이다? 2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얘는 이 2차 함수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런 접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바로 무엇? 기울기가 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접점의 좌표만 구해준다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2x-4잖아요. 얘가 바로 2가 되는 x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2x는 6이 되어서 x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점의 x 값이 3이니까 y 값도 찾아야 되겠죠. y 값은 이 곡선에 대입하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9-12 플러스 3이 되어서 0이 되네요. 아, 이 점이 바로 뭐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 그래프의 x절편이 얼마나 말입니까? 1하고 3이죠. 즉,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기울기 찾았고 접점에 바로 좌표도 찾았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 2x에 3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y = 2x-6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누구를 찾아라? 바로 접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된다. 근데 그 접점의 좌표는 바로 이 원래 fx를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그 x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접점의 x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접선은 다시 말하겠지만 접점 출발이다.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378번입니다. 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이 위에 있는 점일까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죠. 따라서 위의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의 점이면 항상 이 곡선 위의 점이라는 글자 세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는 보통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사실 조금 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즉, 예를 들어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y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낮은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겠다? y좌표가 더 작으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어떻습니까?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접선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요. 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자, 아래로 볼록한 지점, 볼록한 부분에 이 바깥쪽 여기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여기 이 곡선 안에 이쪽에 이 점이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 없다? 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볼록한 부분에 바깥에 점이 있을 때는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개점 시간에 충분히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나중에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볼록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림상에서 한번 그려봤더니 접, 접선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울기도 주어지지 않았고, 접점도 주어지지 않았죠. 즉, 곡선 밖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아웃이 되죠. 바깥에 점이 하나 남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누구 출발이다? 접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점 출발. 그래서 자, 그 접점의 x좌표를 이렇게 t라고 둔다면 y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접점을 t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그러면 기울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기울기. 저 기울기는 자, 이 곡선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2죠. 자, 여기에 바로 접점의 x좌표인 t를 대입하면 2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자, 기울기는 2t 플러스 2고 자, 그 지나는 한 접점은 t,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접선은 직선이니까 y 한 점이죠. 그 y 한 점을 나중에 이항시키면 뒤에 꽁무니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y는 이렇게 기울기 2t 플러스 2 그리고 기울기죠.
x 마이너스 x 한 점, x 한 점이 t가 되겠네요. 그리고 y 뒤에 적은 얘가 이항해서 그대로 상수항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바로 뭐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아직은 조금 민망한 접선이죠. 왜? t값을 모르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t값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t값을 알려면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나는 한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죠.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은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x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정리하면 t제곱이 마이너스 2t제곱이 되니까 맞죠? 플러스 t제곱하고 해서 마이너스 t제곱이 되고 1차항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와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4t죠. 그런데 플러스 2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자, 상수항은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 우변은 마이너스 3은 사라지고 한쪽으로 이항하면 t제곱 플러스 2t 이꼴 0이 되어서 t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t 값이 몇 개 나온다? 0 또는 t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t가 바로 뭐죠? 바로 접점의 x좌표죠.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왔다? 두 개 나왔다. 접점이 두 개 나왔다. x좌표가. 그 말은 접선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접선이 두 개 생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접점의 x좌표가 두 개 생긴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t값을 우리가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조금 민망한 접선이 있었잖아요. 이 접선에다가 t 자리에 누구를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접선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t 자리에 0을 대입하면요. y 꼴 t에 0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0을 대입하면 2x가 되면서 t자리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찾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t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t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x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만 하면 y는 마이너스 2x에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과 5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2x 마이너스 1 하나와 y 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봐도 얘가 기울기의 양수죠. 그럼 얘가 바로 y 꼴 2x 마이너스 1이고 이때 접점이 0,1이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접선이 바로 뭐가 되겠다? y 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접선이 되고 이때의 접점이 자,
t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콤마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 접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곡선 밖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가 조금 귀찮다는 거예요. 이 민망한 이 접선을 가지고 t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t 값은 자 곡선 밖에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함으로써 t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의 정보도 없고 바로 접점의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항상 출발이 접점 출발이라고 했죠. 따라서 접점의 x좌표를 무엇으로 t로 둔다는가.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7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떤 그래프다? 바로 y꼴 x세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곡선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바로 0,0 원점에서 이 말입니다. 원점에서 그 접선이죠.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이 접선이 몇 개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접선이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나오지 이렇게 않겠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나요? 따라서 얘도 곡선밖에 바로 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울기 정보도 알 수가 없고 지나는 한 점의 이 접점의 정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스타트를 접점의 x좌표를 무엇으로 두자? t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y좌표는 자연스럽게 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기울기는 얘를 미분하면 바로 3x 제곱이 되니까 바로 기울기는 무엇으로 3t 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아직은 좀 완성되지 않은 민망한 접선의 방정식을 적어보자는 거죠. y꼴 기울기를 적어주고 그리고 x 마이너스 x 한 점 그리고 y 점은 바로 뒤에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 놓았는데 요게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아직 t 값을 모르니까 조금은 민망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따라서 t 값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0,0이잖아요. 따라서 x자리에 0을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x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거. 따라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을 이항하면 2t 세제곱이 2가 되고 그러면 t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제곱이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t값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 값으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흑은이죠. 바로 오메가 기억나죠? x 세제곱은 1. 맞죠? 홀수 제곱하고 홀수 제곱근의 실근은 바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t가 1이니까 바로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 3이 된다는 거고 자, 접점은 1,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3이니까 y 이퀄 3x에 1을 대입하면 3이 되네요.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이퀄 3x가 된다는 거죠. 물론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요 접선의 t 자리에 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하면 y 이퀄 자 3배의 t 제곱은 1이 되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1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식을 정리하면 y 이퀄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니까 바로 상수항이 소거되고 당연하게 원점을 지나는 바로 접선이 되니까 y절편이 0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이 형태에서의 바로 그래프는 바로 그래프에서의 접수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접점의 x좌표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접선도 하나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접선의 접점의 x좌표가 두 개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접선도 두 개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380번입니다. 자, 두 곡선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자,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고 했죠. 짧게 우리는 공통 접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바로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판별식의 대체제다.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또는 2차 함수가 바로 무엇?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즉, 2차 함수와 바로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연립해서 두 함수를 연립해서 바로 접할 때는 바로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을 이용했죠. 근데 이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만 쓰일 수가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이렇게 3차와 2차가 만난다든지, 자, 2차가 아닌 것일 때는, 연립했을 때 2차가 아닐 때는 그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그래프가 이 x 이퀄 a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말은 이 접선이 이 x 이퀄 a에서 바로 fx와 한테도 접선이 되고 gx에서도 접선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공통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이 판별식 우리끼리 이야기로 판별식 대체제라고 합시다. 대체제. 알겠나요? 대체제. 됐나요? 자, 자, 그 대체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일단은 A에서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똑같죠. 대체제가 여기 아니죠.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 맞나요? 그러므로 첫 번째, 바로 FA, X 이퀄 A에서의 바로 Y 값이 서로 같다. 따라서 첫 번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게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는 A에서의 접선과 A에서의 각각 F와 G에서의 접선이 요 접선이니까 이 기울기가 각각 F와 G에서의 바로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죠. 따라서 F 프라임 A와 G 프라임 A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바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 못할 경우 바로 공통접선, 즉 두 그래프가 접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판별식 대체제는 함수값이 같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기 위해서 자,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앞의 식을 fx라고 하고 뒤의 식을 무엇이다? gx라고 한다면 이 두 그래프가 x 이퀄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 f의 마이너스 1의 값과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두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과 g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이 같아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두 식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연립방정식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1, 즉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g-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 되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이항하면 a-b가 무엇이다? 6이라는 이런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가? 각각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바로 3의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겠죠. 끝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3a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b 플러스 4가 되겠죠. b 플러스 4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으면 바로 뭐다?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3a 마이너스 b가 무엇이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b 같으니까 두 식을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면 3a에서 a 빼버리면 2a가 되고 8에서 6 빼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이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a 값이 1이므로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 바로 1번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곡선의 바로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바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그것도 여기서 접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용해 버립시다. 자, fx축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a가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y 값을 찾으면 되니까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어서 3이 되네요. 그때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는 우리가 f 플라이 x가 여기 구해놨잖아요. a가 1이므로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gx를 이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와 접점의 좌표를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바로 2번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A와 B는 1번의 정답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함수값이 같다.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판별식의 대체제다.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하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 처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처리하면 모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381번입니다.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바로 접점의 좌표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곡선이라서 우리 그냥 그래프를 예쁜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X축과 Y축은 없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은 fx인데 얘를 fx라고 두고요. 자,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이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봅시다.
그리고 사실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는 이차 함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냥 예쁜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자, 위로 볼록이지만 하여간 이 두 개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라? 바로 판별식의 대체제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보통 이때 요 접점의 좌표를 보통 T라고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T라고 많이 둡니다. 여러분들은 T라고 선생님 많이 두는데 때로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을 T보다는 다른 문자 알파로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함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보통 t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속에 t가 나왔는데 또 접점의 x좌표를 t로 놓는 게 불편하니까.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파로 많이 놓고 풀 때가 편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 t가 있어 버리면 접점의 좌표를 또 t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파로 놓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접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식을 fx, 이식은 gx로 놓고 출발할게요. 그럼 먼저 f 알파와 g 알파가 같아야 되겠죠.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f 프라임 알파와 g 프라임 알파가 같으면 된다. 이게 바로 판별식의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접점의 무슨 좌표다? X좌표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 X좌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X에 관한 우리가 X를 알파로 두었으니까 알파에 대한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F 알파는 얼마입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G 알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각각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 G 프라임 X는 얼마가 됩니까? 2X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바로 2알파가 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알파에 대한 3차 방정식 꼴이 되고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나올 때는 여기 이런데 1이 아니라 이렇게 K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K가 돼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지수 알파 두 개, 알파와 K 두 개가 나오고 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알파로만 식을 두 개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연립이거든요. 그 말은 이 두 개의 바로 식에 모두 다 만족해주는 알파 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자, 보통은 이 문제 속에 미지수 k가 하나 있어요. 그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또 내가 알파라고 새롭게 문자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원래 기존에 있는 K 값과 보통 K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든 알파 문자가 두 개 돼버렸죠. 그러니 식이 두 개 돼버리면 알파도 찾고 K도 모두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는 각각 두 식의 알파 값을 찾아보면 얘는 3차 방정식이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꼴 0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얘는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되는데 알파 제곱으로 요 앞에 걸 두 개 묶어보고 마이너스로 묶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지 않고 기억납니까? 개수들만 한번 보세요. 1, 1, 1, 1 부어보지 말고
그럼 얘 두 개가 1대1, 얘 두 개가 1대1 기억나나요? 그럼 두 개씩 묶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가 합차 공식이 되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어서 자 여기서 알파는 1과 알파는 무엇이 나온다?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식을 가지고 알파를 한번 찾아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꼴 0이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3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맞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도 되고 알파는 1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교집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바로 무엇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알파는 무엇이죠? 접점의 x좌표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곡선의 접점의 x좌표가 이게 바로 알파였죠. 그게 얼마,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는 1을 대입해 보면 자,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자, 바로 요게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네요. 바로 2알파니까 그죠? 1을 대입하면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뭐 F알파 이쪽으로 1을 대입해도 2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공통접선은 y꼴 기울기 2니까 2x가 되고 1 넣으면 0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y꼴 2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판별식 대체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 자, 그런데 보통은, 자, 이 문제 속에 곡선의 하나의 미지수가 있는데, 내가 접점의 좌표는 알파로 두면, 여기 있는 미지수와 이 알파에 의해서 식을 몇 개 만들어지니까, 두 개 만들어지니까, 연립방정식을 처리해서 알파도 구하고, 자, 곡선 속에 있는 뭐 K 값도 구해서 K 값, 그리고 접점의 X좌표 모두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